이러한 정보는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시장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겠죠.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유동성의 흐름 그 자체하고 매크로적인 부분의 사안들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은 내가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러한 정보는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프트 사인을 캐치하고 현재 차트에서 나타나는 테크니컬적인 부분도 합당한지 조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사인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쪽의 기술적으로만 혹은 또 소프트 사인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그 두 가지 이상의 근거와 그에 따른 확신이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 확신과 그런 근거들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글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프트 사인은 이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의내리는 소프트 사인은 추세의 변화가 올 것임을 암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른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드 사인은 현재의 추세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각을 해요. 이런 소프트 사인은 기술적 분석 도구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매자들을 놀라게 신저점이나 신고점 같은 강력한 돌파를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고 우위를 점하는 매매자들은 소프트 사인에 대한 이 캐치와 직감, 통찰력이라고 하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룹들은 차트라든지 데이터 외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감정, 또 뉴스, 경제지표 등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라도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파악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소프트 사인이 유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하드 사인이 종목 거래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 사인은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할까요? 이 시장 조성자들의 자금의 흐름이나 이동을 추적해서 직접적인 개입의 사안 같은 것들을 시그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거대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특정적인 개입 등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혹은 경제지표라든지 시장의 이슈 그리고 소식들을 좀 빠르게 속보를 통해서도 얻고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매매를 우리가 할 때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을 내가 앞질러서 선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잠깐 추종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매매 전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의 이제 핵심적인 매매 전략은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 사인의 명확한 시그널,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사인, 이 시장의 형태의 위치,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할까요? 축적 혹은 분배, 시작점인지 끝점인지 중간 지점인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시그널, 이런 시그널들이 종합적으로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리킬 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좀 핵심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베팅을 또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횟수와 승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매가 꼬이면서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 그 당시를 좀 회상하고 복기를 해보면 변동성이 확 터지는 그런 구간 말고 오히려 크지 않은 박스권에서 좀 더 불안감에 휩싸여서 알 수 없는 매매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팅 횟수라는 거는 시장의 이 방향성에 대한 그 정확도 그런 것들을 간파해야 할 횟수의 확률 이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익이 높았던 날은 앞에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매매 횟수는 오히려 적은데 그 몇 번의 시장의 방향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그럴 때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기도 하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수익의 결과 그 투자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랑은 또 매매 횟수가 결정은 또 하지 않는다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을 매매하더라도
정확한 안타를 내가 치거나 확실한 홈런을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상황은 안타와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짧은 실패하는 번트를 계속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작 시세는 박스권인데 내가 알 수 없는 매매를 계속 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죠. 추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예측한 방향이 틀렸을 때는요? 저는 보통 축적의 시작이라고 감지되는 부분 혹은 이제 분배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구간에서 소프트 사인을 조금 매우 민감하게 더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 힘의 방향이 모이는 쪽으로 베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을 상승하고 나서 쇼, 하락하고 나서 롱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역추세처럼 꺾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다음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좀 더 빠르고 유리한 가격, 그러니까 다음 방향, 그 정방향의 추세를 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방향을 예측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후 가격이 수렴을 하고 그 끝으로 이동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진입한 포지션이 불편한 기분이 든다던가 내가 진입한 가격을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반대의 파동이 한두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남아있는 파동을 이제 먹기 위해서 그걸 또 무리하게 추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분출되는 시세 끝자리라고 하면 또 강한 힘이 어느 순간 개입되면서 그 순식간에 수익이 손실로 반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틀린다 하더라도 진입 시 최대한 축적의 시작 혹은 분배의 끝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진입하려고 하니까 리스크 또한 매매할 때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거를 못 하거든요. 확신을 두고 올바르게 매매할 때는 연속 홈런이 나오는 것과도 같은데 한두 번의 손실을 보았을 때는 그때는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조금 잠깐 중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직감 같은 거는 이미 손실을 여러 번 겪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 때문에 작은 손실을 좀 크게 키우는 거죠. 시장의 방향에 따른 올바른 타이밍을 좀 정교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다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신은 자기 감정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시장의 조성자들이 그 이끌려고 하는 힘, 그 방향이 어딘지 시장의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서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매우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 힘에 그대로 올라타는 겁니다. 요약하면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그 시장 조성자들이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입하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크니컬적인 기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힘을 내가 부정하지도 않고 또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어차피 그들이 하기 때문에 카풀 하듯이 얻어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사고력 것에서 힘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